당신의 배꼽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그 작은 흉터가 보이시나요? 그 자리는 태아가 9개월 동안 생명을 유지했던 유일한 통로예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태아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대체 어떻게 화장실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적응 능력과 자연의 완벽한 설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귀여운 태아의 소변과 응가 해결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태아가 언제부터 소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임신 8주차부터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태아가 만들어낸 소변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바로 양수 속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태아는 그 양수를 다시 마시게 되죠.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으악 더러워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아의 소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성인의 소변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인의 경우 소변에는 요소, 크레아티닌, 각종 노폐물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의 소변은 거의 물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해요. 왜냐하면 진짜 노폐물들은 모두 탯줄을 통해 엄마에게 전달되어 엄마의 신장에서 처리되기 때문이죠. 태아가 만드는 소변은 단순히 수분 조절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이 태아의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태아가 양수를 마시고 배출하는 이 순환 과정을 통해 소화기관이 발달하고 신장 기능이 완성되며 폐 발달까지 이루어집니다. 양수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과정에서 폐포가 확장되고 수축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태아는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호흡 연습을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임신 후기 태아는 분당 30에서 70회 정도 양수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 운동을 한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폐 근육이 강화되고 폐포 표면 활성제라는 중요한 물질도 생산되기 시작하죠. 이 물질이 없으면 아기가 태어난 후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대변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신기한데요. 태아는 사실상 대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직접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양분은 탯줄을 통해 이미 소화된 상태로 혈액에 직접 공급되거든요. 하지만 태아의 장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건 아니에요. 임신 중기부터 태아의 장 속에는 태변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태아가 양수를 삼키면서 함께 들어온 각종 세포들, 털, 그리고 담즙 등이 섞여서 만들어진 끈적끈적한 덩어리예요. 태변의 색깔이 왜 검은 녹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담즙 때문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소장으로 내려오면서 태변에 섞이게 되는데 이 담즙이 그 특유의 어두운 녹색을 만들어내는 거죠. 냄새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태변은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 속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박테리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 태변은 언제 나올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태아가 태어난 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첫 번째 기저귀를 통해 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무균 상태의 배변이에요. 그런데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자궁 안에서 태변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 태변 착색 양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 의료진들이 특별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태아가 태변이 섞인 양수를 들이마시면 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태아의 배설 시스템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4주차쯤 되면 태아의 신장 원시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때는 아직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진짜 신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건 임신 8주에서 10주차부터예요. 이때부터 태아는 본격적으로 소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흥미로운 건 태아의 소변 생산량이 임신 기간 내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이에요. 임신 초기에는 하루에 몇 밀리리터 정도였던 것이 임신 말기에는 하루에 500에서 700ml까지 늘어납니다. 이 소변이 모두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의 양도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신 20주차에는 약 400ml, 임신 34주차에는 약 1000ml까지 늘어나다가 출산이 가까워지면 다시 줄어들어요. 이 모든 양수의 주성분이 바로 태아의 소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 태아는 양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합니다. 임신 초기 태아의 피부는 아직 각질층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반투과성 막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양수 속의 수분과 영양분이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태아의 미각도 발달합니다. 양수의 맛은 엄마가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엄마가 마늘을 많이 먹으면 양수에서도 마늘 맛이 나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양수도 달콤해져요. 태아는 이런 다양한 맛을 경험하면서 미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에 엄마가 자주 먹었던 음식의 맛을 태아가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엄마가 임신 중에 즐겨 먹었던 음식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향신료가 강한 음식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임신 중에 당근 주스를 많이 마신 엄마들의 아기가 태어난 후 당근 맛 이유식을 더 잘 먹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는 태아가 자궁 안에서부터 이미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학습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태아의 소화기관 발달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임신 6주차부터 태아의 소화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화기능이 시작되는 건 훨씬 나중이에요. 임신 16주차쯤 되면 태아가 양수를 삼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장 속에서 태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태변의 구성 성분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태변은 약 85에서 95%가 수분이고 나머지는 점액, 담즙산, 벗겨진 장 상피세포, 양수에서 온 각종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태변에서는 태아의 DNA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전적 질환을 진단하기도 하죠. 태변의 색깔이 검은 녹색인 이유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에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빌리루빈이 장 속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면서 갈색의 스테르코빌린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대변이 갈색인 이유예요. 하지만 태아의 장 속에는 박테리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빌리루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검은 녹색을 띠게 되는 거죠. 태아의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궁 안은 완전한 무균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극소량의 미생물이 태반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태아의 장내 미생물 수는 성인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내 미생물의 대변혁이 시작됩니다. 산도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모유나 분유를 먹으면서 수십억 개의 박테리아가 장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태변의 색깔과 냄새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따라서도 아기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질과 장내 미생물을 물려받지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주로 피부와 병원 환경의 미생물을 먼저 접하게 되거든요. 이런 차이가 아기의 면역체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알레르기나 천식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유익한 미생물들이 아기의 면역체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아의 배설 시스템이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수 과다증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이는 양수가 정상보다 많아지는 경우인데 태아가 양수를 제대로 삼키지 못하거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수 과소증은 양수가 너무 적어지는 경우로 태아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양막이 파열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태변 흡입 증후군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궁 안에서 태변을 배출할 수 있는데 이 태변이 섞인 양수를 태아가 들이마시면 폐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출산 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죠. 태변 흡입이 일어나는 비율은 전체 출산의 약 5에서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예정일을 넘긴 과수가의 경우 이런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태아가 오래 자궁 안에 있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양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고 태아의 심박동 모니터링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자궁 안에서의 태아의 배설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자연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노폐물을 처리하며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각종 기관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이 모든 시스템이 외부 환경에 맞게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죠. 당신의 배꼽 흉터가 단순한 자국이 아니라 이 모든 놀라운 과정의 증거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